자, 이제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실습 03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 그 실습 03번의 파일에는 바나나가 반쯤 잘려있는 사진이 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활용을 해서 원래 바나나가 있던 것처럼 복구를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과제를 여러분한테 받아보면은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제가 과제 받았을 때 마치 원래 바나나가 있던 것처럼 작업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바나나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온전하지만 여기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좀 합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복제를 하고 연결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편하게 추출할 수 있는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지금 이제 이게 50%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 파일의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면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1920 사이즈라서 그래서 브러쉬의 사이즈가 지금 되게 점처럼 보여지는데 브러쉬를 아이고 컨트롤 D 어. 자, 가운데 있는 바나나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클릭했더니 클릭이 됐지만 아마 이따가 보면 이 끝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됐으면 카피를 하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이 개체가 이제 복사가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끝에 이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좀 깎아줄 건데요. 여러 가지 다른 깎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편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배웠는데 조금 더 바나나 안쪽으로 살짝만 뭐 다른 툴이 있는데 다른 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워가지고 조금만 한 1, 2픽셀 정도만 안쪽으로 해서 바깥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닿는 부분 있죠? 요 영역 부분만 조금만 더 깎아 볼게요. 그럼 이제 빈 레이어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이제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곡선 펜툴로 해야 되는데 아직 배우질 않아가지고 약간 어색한 부분은 조금 더 깎아보도록 할게요. 차현우 학생 지금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깎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어색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깎아볼게요. 안 깎아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좀 약간 어색하네요. 이 정도만 해서 깎아보고요. 뭐 지금 아직 완벽하게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너무 티가 나진 않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이고 마우스 커서가 막 에?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맞닿아야 되는데 사실 맞닿지가 않죠. 그래서 크기를 늘려주긴 할 건데 그냥 늘리면 이 닿는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하염없이 너무 크게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늘리는 거는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주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리긴 늘리는데 아주 살짝만 해주고요. 얘를 살짝 회전을 해주면 약간 좀 비슷하게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짝 안 맞는 부분은 이 레이어에 불투명도를 살짝만 낮춰주면은 원래는 이 개체는 있지만 투명도 때문에 뒤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볼 거고, 음,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조금만 더 늘려서 늘려주고
그리고 약간의 회전을 살짝 활용을 해서 위아래 좌우 맞춰서 대략 한번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다 됐으면 확인 눌러서 자, 잡아주는데 자, 이게 만약에 선명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연결이 매끄러운데 이 부분은 살짝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줄 때는 우리가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를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지우개로 지워줘요. 응, 지우개로 그냥 지워주면은 너무 많이 지우게 되면 이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활용을 할 건데 레이어 마스크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단 부분에 여기 네모난 것하고 하얀 거를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를 딱 입혀줘요.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레이어 마스크는 이 마스크를 씌워진 부분에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검은색일 때 우리 그때 강아지 마스크처럼 자, 브러쉬 툴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자, 검은색으로 칠을 했잖아요. 검은색으로 칠을 해주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보여져요. 얘를 좀 선명하게 두고 볼게요. 검은색으로 칠을 한 부분은 근데 검은색으로 내가 모르고 너무 많이 칠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다시 흰색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는 원본을 보호해주면서 마스크라는 레이어는 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은색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흰색으로 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강아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흰색으로 다시 칠을 해주면 언제든 다시 복구가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잘해줘야 되겠죠? 그럼 브러쉬를 약간 키워서 아주 살짝 터치를 넣어주는 것처럼 해서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스크 때문에 내가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한 번 지우면 복구하기가 힘든데 물론 이제 그림자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배운 거에서는 그림자까지는 어려우니까 요렇게라도 해주면 여러분들이 원래 바나나가 있었던 것처럼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오세진 학생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제 결석 맞지요? 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몇 시 들어왔어요? 6시 50몇 분에 들어왔습니다. 50 몇 분? 그 얘기를 50분에 해줘야지. 들어왔습니다. 출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제 결석으로 돼 죄송합니다.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얘기해주고 출석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내가 그때 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완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원본 저장 따로 해주고요. 저는 4번만 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요거는 내가 월요일 날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완성을 해주세요. 근데 보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처음 하는데 되게 완벽하게 됐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주는 거거든요. 어제 8번 이건 내가 모아둔 거고 아 오늘은 이제 7월 3일에 7월 3일에 1번이네요. 오늘 벌써 7월 3일이고 1번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습 3번은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제 그 챕터 2번에서는 이제 이걸 내가 다 마스터했다라고 하면은 포토샵에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마스터한 것만큼 다 이해를 했으면 이해가 되게 빠른 거고 그다음에 웬만한 기능을 다 숙지한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합성을 하고 추출하고 할 때 최대한 디테일하게 추출하는 거, 머리카락을 정말 섬세하게 추출하는 것들, 색을 바꾸고 그다음에 티가 안 나게끔 복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챕터 2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결석을 많이 안 했으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포토샵 교재 소스 3번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좀 풀어줄게요. 여기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PDF 파일이 있으니까
PDF 파일에 뭐 설명을 봐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뭐 웬만큼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압축 풀고 우리 예제 파일에 넣어줄 거고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예제 10번까지 해서 다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압축 파일은 삭제하고 예제 파일은 잘라내기 해서 바탕화면 내 이름 폴더 안에 예제 안에 넣어 볼게요. 자, 챕터 3번에는 어떤 게 있나 좀 볼 건데 PSD 파일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 챕터 3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PSD 파일이 많다라는 얘기는 포토샵의 이 레이어 파일들에 대한 이해인데, 저번에 제가 이제 내가 이미지를 꺼낼 때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파일을 그냥 바로 갖고 왔어요. 바로 갖고 오면은 아무리 큰 파일이어도 포토샵에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폭만큼만 커지면서 특수한 레이어로 확인 눌러주면은 이 레이어는 이게 지금 보면 스마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이유는 구름보다 밑에 있어 그래요. 구름보다 위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스마트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의 원래 크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늘려도 원래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 레이어로 됐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 속성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버려볼게요. 이거를 풀어줄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서 일반적인 그냥 비트맵 이미지의 파일로 만드는 게 그 일반 레이어 변환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구름 레이어 때문에 안 보여지는데 들국화가 가려져 있죠. 또 들국화가 스마트 레이어보다 앞으로 가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면 되고요.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는 뭐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름 바꾸는 건 다 알 거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 복제에 대한 게 이 책에 있거든요. 레이어 복제에 대한 거는 그냥 컨트롤 J 눌러서 이제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 했던 거라 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번. 자, 두 번째 거 파일 가져올게요. 이것도 역시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똑같이 스마트 레이어가 있고 또 레이어 카피한 거에 대해서 또 레이어 카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챕터 이제 3 같은 경우는 주로 레이어에 대한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레이어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좀 볼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보니까 다 합성된 파일들인데 서브 연꽃잎이라는 것도 있고 메인 꽃잎도 있고 이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림자를. 지금 이제 7월 초니까 아마 7월 말, 7월 중순 되면 연꽃 아주 많이 필 텐데, 이거 전부 다 합성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내가 잠시 레이어를 좀 꺼내서 볼게요. 여러분 좀 잘 보라고. 팔레트는 내가 이렇게 꺼내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레이어를 좀 관리를 할 건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어, 나는 디자인 팀인데, 뭐, 이제 뭐, 프로그래밍 팀한테 내가 이거 뭐, 코딩 작업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줄 때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폴더가 있어요, 폴더. 예를 들어서 뭐, 이 폴더는 내가 이제 그룹별로 묶어주고 싶어요. 큰 연잎 따로, 작은 연잎 따로.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폴더 이름을 뭐 큰 연잎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다가 큰 연잎만 Shift 키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이 연잎만 갖다가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큰 연잎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색상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큰 연잎은 눈을 감아주면은 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꺼번에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폴더별로 관리를 따로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폴더 이름 만들어가지고 내가 레이어가 정말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됐을 때는 관리를 따로 해주는 거죠. 특히 웹 작업 아니면 앱 작업 같은 경우는 메뉴마다 레이어가 굉장히 생성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해주라고 해주려고 하는 이 예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브 연꽃잎과 메인 연꽃잎 이게 지금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이 세 개를 그룹으로 묶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링크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화일 하나만 눌러도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세 개가 같이 그룹처럼 같이 이동을 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내가 사이즈를 줄여도 세 개가 같이 똑같이 줄어들게 돼요. 확인.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좀 이거 빼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링크를 제거해주면 이 파일만 따로 내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잎, 5번째 연잎하고 4번째 연잎 2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해주고 2번째 있는 레이어 클릭해서 2개를 합쳐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 상단 부분에 어,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를 병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E 눌러서 병합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는 병합이 된 거예요. 한 번 병합된 거는 풀 수가 없어요. 네, 뭐 내가 따로 또 레이어를 분리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레이어를 잘라내기 해서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뭐 따로 제어할 수는 있죠. 그래서 병합된 거는 따로 분리를 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레이어에 대한 기능들은 계속 할 거고요. 아까 뭐 그룹 이런 거보다는 아까 그 레이어 병합 있죠. 컨트롤 E. 그건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거라서 그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레이어 이렇게 꺼냈는데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막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안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레이어가 막 팔레트가 막 나오고 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언제든지 상단 부분 창에 보면은 내가 막 팔레트 정리가 안 된 걸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작업 영역에 보면 내가 작업했던 거를 재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사진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사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내가 필수 기본값으로 해주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면 나는 뭐 웹 작업으로 우선 하겠다라고 할 때는 웹에 최적화되어 있는 팔레트로 저는 그냥 사진이니까 사진으로 클릭했더니 아까 막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진에 대한 그 설정을 재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기본 돌아가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예요, 레이어. 레이어가 제일 잘 보여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꽃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이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조현우 학생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부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네, 오늘도 다 왔고 오늘은 유리미만 빠졌네요. 나는 금요일이어가지고 결석이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자,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이렇게 완성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나는 이 꽃 문양을 지금 매핑시킨 것처럼 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포토샵을 잘하는 학생들은 한번 미리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꽃 레이어를 복제를 할 거거든요. 그럼 꽃 레이어 복제는 컨트롤 J 눌러서 5개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주면은 같은 자리에 지금 복사가 막 되고 있는데 예, 제가 일부러 여기 지금 이제 레이어가 여기 겉에 경계에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줄 거고요. 아까 한꺼번에 레이어 병합하는 거 배웠죠? Shift 키 누르고
한꺼번에 레이어 병합. 자, 레이어 병합은 컨트롤 E. 아까 제가 여기 팝업 메뉴에 보면은 레이어 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레이어는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를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병합을 했더니 이제 이 레이어는 하나예요, 하나.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가장자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매핑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매핑 시키는 건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면 매핑 시킨 것처럼 해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자리를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잘라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 레이어에 이 부분을 자르려고 애쓰지 말고요. 백그라운드에 배경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색상차가 지금 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많이 사용했었던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배경만 해주세요. 머리가 좋은 학생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 포토샵이 미숙한 학생들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꽃 레이어를 눈을 키워서 이제 배경만 지워주면 되겠죠. 선택은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꽃 레이어에 나는 가장자리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될 거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이제 영역을 해제하고요. 다 됐어요. 여기서 나는 흰색 같은 경우는 곱하기 이 멀티플라이 기능은 화이트가 투명으로 합성이 되는데 다른 것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그런데 일단 이미지가 화이트에 가깝다라고 할 때는 곱하기 기능으로 합성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저는 JPG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PSD 파일을 따로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내가 혹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활용 능력이 좋은 거예요. 자, 10분만 하고 휴식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요거와 비슷한 게 있는데 미리 해볼까요? 3번에 보면은 이게 좀 비슷해요. 아까 했던 거. 이게 실습은 뭐냐? 앞에 했던 것들을 진행하고 실습 파일을 따로 이제 앞에 했던 거 복습하라는 게 실습 파일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내가 원래 학교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고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 쿠션에다가 이 그림 매핑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완성된 파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것처럼 매핑을 시켜보세요. 이제 지금 다 이제 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뭐를 하느냐? 이 파일을 가지고 와요. 클릭해서 이동만 해주면 돼요. 클릭해서 이동. 저희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닫아줄게요. 자, 가장자리를 지워줄 건데 이 파일은 잠깐 눈을 감겨주고요. 배경 레이어에 화이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었던 물론 이걸로 해도 되는데 한번 자동 선택 도구 화이트인 경우는 인접 체크가 돼 있어. 컨트롤 D. 자, 인접 체크 풀고 배경을 해도 32 때문에 컨트롤 D. 얘는 그냥 빠른 선택 도구로 할게요. 화이트에 가까워서 그냥 빠른 선택 도구로 해서 배경을 선택해주고요. 너무 좋은 기능이죠.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레이어 2를 눈을 키워주고 딜리트 키 눌러서 가장자리 지워주고 영역 해지 컨트롤 D. 그리고 매핑 시키기 위해서는 화이트가 많을 때는 언제든지 곱하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화이트를 투명하게 처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매핑할 수 있는 합성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뭐 이 상태에서 난 그림자를 좀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어가 이렇게 경계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면 내가 만약에 빛 받는 방향을 뭐 이쪽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크기를 약간 넓혀주고 스프레드를 좁혀주고 거리를 약간 넓혀주고 크기를 약간 넓혀주면 그리고
그림자 투명도를 살짝 약하게 해주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경계 부분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좀 티가 나는데 깔끔하게 추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응용할 수 있는데 1픽셀 깎아볼까요? 레이어에 매트 언저리 제거에 1픽셀을 한번 깎아보면은 1픽셀 깎여졌는데 그래도 깔끔하지가 않네. 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살짝 뭐 패더값 주면서 살짝 깎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혹시 나는 깔끔하게 깎고 그림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설명을 하면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아마 TD과 학생들은 분명히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완성을 해볼게요. 3번.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 뭐 원본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서. 자, 벌써 많이 했지요. 아까 이거 했나? 3-3번? 이거 했지요. 반 정도 벌써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4번 해서 여기서는 제가 이 마치 장식처럼 되어 있는 이 문양에서 물론 이것도 합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문양만 따로 별도로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이 레이어가 분리가 되면 언제든지 효과를 넣을 수 있어서 외부 광선 효과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되게 쉽게 했었던 그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요거 해볼까? 개체 선택.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 얘가 감지 완료를 하고 있는데 사양이 좀 빠른 학생들은 또 금방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지해서 배경하고 분리가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다 깔끔하게 됐지요. 자, 이제 이상하게 포토샵에서 이 저기 뭐야 어 이거만 누르면 꼭 줌이 한 번씩 튕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웬만하면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가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레이어가 분리가 됐죠. 깔끔하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서 하단 부분에 저는 외부 광선 효과로 레이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 외부 광선 같은 경우는 마치 글로우 효과 느낌처럼 빛 효과처럼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빛 효과를 넣어준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 분리하는 거는요. 음, 잠깐만요. 색만 내가 골라주고 색을 내가 약간 좀 밝은 광선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약간 늘려줄게요. 레이어 분리하는 거는요. 요거 지금 이제 개체만 따로 선택하는 걸로 요 사자 모양만 클릭을 해요. 그럼 한참 후에 진행되면서 점선이 점점점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주면 돼요. 점선으로 선택이 되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가 돼요.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야지만 밑에 뭐 그림자라던가 뭐 어떤 이펙트를 넣을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없던 기능이에요. 이제 새롭게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과거보다 너무 좋은 기능이긴 한데 약간 조금 PC가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서 활용을 해주세요. 다 됐으면 4번 저장해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JPG로 저는 완성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원본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저장을 따로 PSD 파일을 저장을 따로 해주세요. 자, 4번까지 했어요. 자, 자, 이제 나머지는 지금 7시 9분이죠.
나머지는 이제 뭐 몇 개 남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챕터 3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제가 녹화 좀 중지할게요.